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할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무해지 보험료 전 상품이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댕구스타 예정률이 인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은 이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점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간병인 사용 일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족 간병이 가능한 20만원 일당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냥 입원 일당 넣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고객들 질병 입원 일당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솔직히 너무 비싸니까 못 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든지 간호간병 통합 일당이라든지 1인실과 2, 3인실을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기존 입원 일당이 우리가 좀 그냥 별로인 이유,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한 기존 간병인 지원 일당이 좀 별로인 이유, 그렇다고 해서 입원 일당이 없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 건 아니지만 2021년 병실료라고 되어 있는 병원에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찍어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2인실까지는 6인실이든 2인실까지는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부담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급여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손에서도 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실손은 몇 프로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죠. 80%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인실은요. 이거는 급여 적용이 아예 안 돼요. 비급여죠. 그렇기 때문에 실손에서 보상을 해드리긴 하지만 얼마 한도로? 그렇죠. 하루에 1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요즘에 병원에서 꼭 있는 간호간병 있잖아요. 간호간병도 2일실까지는 일반 병동과 동일하게 급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손에서 80%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인실 입원일당 왜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기존 입원일당과 현재 입원일당 보상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기존의 그냥 입원일당은 6인실이든 2인실이든 그냥 만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맞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입원하면은 여러분들 누구 부르실 건가요? 간병인 부르실 거죠. 간병인 부르시면 하루에 얼마 나온다고요? 20만원이에요. 그쵸? 2인실이든 6인실이든 20만원입니다. 여기에 2, 3인실에 입원하면 최대 얼마까지? 1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맞죠? 보험금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죠. 기존 일당과 비교해보면. 자, 1인실도 마찬가지로 1인실도 그냥 입원 일당은 뭐예요? 1인실이라고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1인실에 입원해도 간병인 부를 수 있나요? 당연하죠. 간병인 입원 일당 20만원에다가 1인실이면 최고 30만원까지 추가로 받아서 하루에 얼마에다 최대 50만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발생을 하죠. 간호간병은 어떤가요? 간호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그냥 입원 일당은 최대 3만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최소 7만원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그냥 입원 일당 여러분들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또 추가로 가입하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 다행히도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어요. 사용 일당이 아니라 뭐예요? 지원 일당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일당은 회사에서 직접 불러줘요. 근데 48시간 내로 불러줍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뭐예요? 회사에서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나요? 요즘 어렵지 않죠? 인력사무소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전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납입기간, 간병인 지원일당은요 3년 갱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납입면제가 되어도 몇 년 갱신만 된다? 3년만 되고요. 또한 예전에는 독립특약으로 해갖고 또 납입면제가 또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갱신형 최대 30년까지 활용하실 수 있고 새만기로 활용하시면 납입기간, 납입면제 받는 게 엄청나게 혜택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의 뭐 장점 중에 하나가 병원을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간호간병은 얼마일까요? 2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때요? 지금은 일반 병원 20만 원, 요양병원 5만 원, 간호간병은 7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을 보면은 간병인 지원일당은 물가 상승이 높아져도 사실상 별로 걱정이 없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 회사에서 불러주는 거니까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출퇴근이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만 통화가 가능하고 주말에 안 합니다. 하지만 간병인 상일단은 그런 걱정이 없죠. 또한 가족의 간병에도 보장이 되죠. 또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간병인을 12만 원에 사용해도 얼마 나오는 거예요?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챙길 돈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점은 물가 상승 위험 존재가 있지만 지금 얼마다? 20만 원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원일당은 회사에서 불러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입원 기간이 길지 않으면 공백으로 내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은 뭐예요? 간액이나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한 어때? 요즘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공백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간병인 지원일당은 48시간 내로 지원을 해드리지만 사용을 못하면 내가 구해야 돼요. 간병인 사용일당은 20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인 지원일당은 공동간병인이면 실비를 지급해요. 공동간병인으로 했다는 그 실비를 지급하고요. 간병인 사용일당은 5만 원 정액으로 드립니다. 간호간병은 지원일당은 2만 원, 간병인 사용일당은 최소 7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거 좋아하나요?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빨리 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지원일당은요. 보험금을 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금 받는 느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현금을 받기 때문에 간병인을 보험금을 받았다는 느낌이 확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 사용일당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불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평일날에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입원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입원은 간병인 지원일당 포기하셔야 됩니다. 또한 남면이 되어도 몇 년밖에 안 된다. 3년, 최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간병인 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제일 좋은 장점이 뭘까요? 가족이 간병인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액 면책 기간 없이 바로 보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셔도 여러분들이 걱정이 없습니다. 결론!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지금 당장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병인 일당 한번 변천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간병인 지원일당은요 21년 7월 달에 나왔어요. 예, 23년 12월 달에 판매했는데 지금 간병인 사용일당 얼마짜리? 20만원짜리가 9월 3일날 오픈됐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바꾸자. 지원일당은. 타사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호간병도 1인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뭐 어떤 분이 올리신 거예요. 본인이 간호간병 1인실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사진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뭐 웰컴 기프트도 있다고 자랑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밥이 나오는데 이렇게 까만 배를 누르면 와서 쳐주고 바닥에 흘린 것도 다 닦아주고 수술 후에 신변 처리까지 도와줬다라는 간호간병 1인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이제 이번에도 보호자가 필요 없겠다라고 본인이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간호간병 1인실에 입원하면은 보험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간호간병 입원일당 나오고요. 최대 10만원까지 나오죠. 거기에다가 1인실 입원일당 최대 30만원까지 해서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죠? 그래서 저는요 한번 지원일당을 사용일당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세가 되신 고객인데요. 예전에 간편 플러스 2021년도에 가입하신 고객이에요. 자, 지금 현재 31,000원을 내고 계세요. 간병인 지원일당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납입 면제가 돼도 몇 년만 된다? 3년만 된다. 자, 그리고 또 이 상품은 3년 후
곧 있으면 보험료가 31,000원이 아니라 얼마다? 4만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한번 이거를요 간편 3텐텐으로 간병인 사용일당과 1인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20년으로 했을 때 32,000원이 나왔어요. 3년이 아니라 81세까지 동일 보험료로 32,000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납입면제도 몇 년 동안 활용이 된다? 20년 동안 혜택이 됩니다. 간병인을 사용하면 20만원, 간호간병에 가면 7만원이잖아요. 여기서 1인실까지 하면 최대 30만원을 더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 간병인을 사용하면 1인실에 입원하면 50만원, 간호간병 1인실에 하면 최대 3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열흘 입원이 아니라 딱 하루입니다. 자, 한번 비교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을 가입하신 분과 그 다음에 지금 걸 가입하시는 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일을 입원했는데 간병인을 불렀다라고 치면요. 자, 입원을 했죠.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죠. 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48시간에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틀은 못 부른다고 보셔야 돼요. 와도 3일밖에 사용 못해요. 그쵸? 그리고 내가 보험금을 받는 느낌이 없어요. 맞죠? 근데 5일을 입원했어요. 간병인을 사용했어요. 딸이 왔어요. 5일 하루 20만원이에요. 얼마나요? 1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보험금 챙기는 거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다가 1인실에 입원했다. 그럼 100만원이라 150만원. 상급이면 250만원. 3일을 입원했다. 그러면 간병인 지원 일당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전화하고 이러는 사이에 끝납니다. 하지만 3일이라도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남편이 왔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인실에 입원하면은 60만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이면 90만원, 상급이면 150만원을 나옵니다. 간호간병에 입원하면요. 기존 거는 열흘을 입원해도 20만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70만원입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간병도 뭐가 있대요? 1인실이 있대요. 그러면 상급이면 무려 37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입원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입원일당 체크. 공백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 사용일당은 내가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가입 즉시 사용한가? 그쵸? 빨리빨리.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입니다. 갱신 주기가 긴가? 지금은 여러분들 최소가 10년이고 20년, 30년이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이 얘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가족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 왜 보험 가입 안 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간병인 사용일당을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밥 못 먹어서 굶는 사람 있나요? 굶어 죽는 사람 있나요? 요즘에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사람 있나요? 보셨나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를 내가 어떻게 받을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요 치료비 시대입니다. 암은요 1억, 2억 이상 가입한 사람 봤어요. 저도 거의 2억 가까이 진단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혈관 2대 진단비 1억 이상 가입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요 진단비를 업, 치료비를 업, 수술비를 업해야 됩니다. 왜냐면 혈관 질환은 후유증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후유증에 대비해서 3% 질병 후유장에 가입하고 계신가요? 가입하셔도 여러분들 어떨까요? 2억 이렇게 가입 못하잖아요. 1000만원짜리 3% 후유장에 가입하셔도 10%면 100만원 보장받아요. 2000만원짜리 가입하셔도 20% 후유장이면 400만원입니다. 3000을 가입하셔도 30% 후유장이면 600만원입니다.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가입 금액이 많이 높게 가입 못하고 일반적으로 후유장애를 곱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톡하니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의 치료가 어떨까요?
암만 로봇 수술이 있는 게 아니라 혈관도 로봇 수술이 많습니다. 또한 심장과 폐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이런 에크모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또한 스탠드 수술도요, 이제는 몸에 흡수되는 흡수형 스탠드가 나왔습니다. 인공 판막도 이제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카테터도요, 점점 비급여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의료기술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데 보험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요 치료비라는 겁니다. 현재 치료와 아까처럼 그런 미래 치료까지 보장해주는 주요 치료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불치병도 치료가 되는 시대입니다. 돌연변이로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들도 많죠. 발전하는 의학기술, 다양해진 치료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치료비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불치병이 치료가 되는데 당연히 생존율이 올라가니까 치료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요 치료비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하신 분이에요. 스탠드 삽입 수술하셨는데요. 치료를 입원을 하셨습니다. 자, 치료비가 얼마나 가냐면 첫 수술료가 급여와 비급여와 합쳐갖고 2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대 질환 주요 치료비의 조건이 뭐죠? 급성 심근경색 조건 맞죠? 여기에다가 수술했죠? 그러면 조건이 됐네요. 그러면 2대 질환 주요 치료비에서 얼마나가 나갈까요? 그렇죠. 급여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2천만 원이 나갑니다. 자, 200만 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에서 100만 원 구간으로 200만 원이 나옵니다. 몇 년 동안 보장할까요? 그렇죠. 10년 동안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요,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자, 보험금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요. 2015년도에 계약한 계약입니다. 퍼펙트 계약. 자, 2015년도에 퍼펙트 계약을 해서요, 보험금을 6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자, 질병수술비 20만 원, 16대 질병수술비 100만 원, 입원일당 6만 원입니다. 하루에 만 원짜리 가입하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진단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을 수술했는데 626만 원 받은 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전 너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분 그러고요, 보험료 계속 납입 중입니다. 2015년도에는요, 납입 면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협심증을 수술하신 분이에요. 예, 풍선 확장술 스탠드 삽입을 하셨네요. 그 스탠드 삽입을 했는데도 이틀밖에 입원을 안 하셨어요.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의 영수증입니다. 처치와 치료 제도로가요 178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분 조건 되죠? 협심증에다가 예, 수술하셨으니까 2대 질환 치료 나옵니다. 자, 2대 질환 치료 급여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금액 최대 2천만 원까지 나오죠. 여기에서 예,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00만 원이 넘어서 100만 원은 받습니다. 2,100만 원 받고 몇 년 동안 보장한다? 10년 동안 보장을 해 드립니다. 자, 이분 보험금 얼마 받았냐? 자, 여러분들 총 이렇게 240만 원 정도 내셨어요. 근데 유병자 실손으로 166만 원을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어쨌든 실손에서 73만 원은 덜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분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수술비가 있었습니다. 심내혈관 수술비 1,000만 원, 질병수술에서 3종 회전이 됩니다. 3종에서 100만 원, 71대에서 300만 원에서 수술비로만 1,4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예, 내가 낸 돈보다 1,100만 원을 더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환자가 240만 원 내고 예, 보험금으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1,088만 원이 이득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만족하시나요? 좀 아쉽지 않나요? 지금으로 보면 좀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2024년 요즘 보험금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기존 진단비를 아예 삭제하고 지금 진단비를 교체하세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존 진단비를 좀 줄여서도 할 수가 있고요. 기존 진단비를 아예 없애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방식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진단비를 그냥 놔두고 나는 이렇게 새로운 진단비로도 안내하실 수 있죠. 저는 이거 한정승대 정말로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연 1회 보장하고요. 보장 범위도 상당히 넓지 않겠습니까? 또한 진짜 권하고 싶은 담보, 현재 치료와 미래에 나올 치료, 또한 10년까지 보장해주는 이
이대 질환 주요 치료비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납입 면제까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자, 입원 일당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입원 일당 놔두고 새롭게 가입하셔도 되는데 보험료 부담이 있으면 기존 입원 일당을 좀 과감히 삭제하시고 새로운 입원 일당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술비도 이제는 16대가 아니라 뭐예요? 120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수술하는데 그냥 병원에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수술비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한 꼭 넣으시는 심리혈관 수술비와 5대 기관 수술비까지 활용하시면 수술비를 몇 천만 원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꼭 1에서 5종 빼놓지 마셔야 될 수술비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 담보와 현재 담보를 비교해보면 진단비를 비교해봐도, 수술비를 비교해봐도, 치료비를 비교해봐도, 입원 일당을 비교해봐도, 서비스를 비교해봐도 기존 보험은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보험을 잘 점검해보시면 우리가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활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험금 받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좋죠. 근데 많이 받아야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액담보,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일당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손은요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내가 낸 돈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근데요 정액담보는 어떨까요?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한 번 받을 때요 여러분들 제대로 많이 받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찮다는 고객, 보험료가 비싸다는 고객, 우리가 이렇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객님,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계시면요 수술비 이것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 변경하시면요 수술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보험금은 3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잘 활용해 주시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암 주요 치료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여러분들 주사가요 항암 주사가 이렇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고객님 한 번 주사 맞는데 400만 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항암 방사선 얼마 보상 못 받는데 암 주요 치료비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고객님 로봇 수술하는데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비가 비싸다는 항목으로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를 설명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를 많이들 판매하셨을 거예요. 또한 급여금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금액을 받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지원금은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이 조건을 해갖고 이 1000만 원은 비싼 치료가 아니면 좀 불안한데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암 주요 치료비 2는 뭐가 생겼나요? 그쵸? 500만 원으로 허들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기준이 많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꽤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기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뭐 폐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분들의 한번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으로 진단받으면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쵸? 수술하고 나서 항암을 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진단 후 대부분 1기 정도는 1년 안에 치료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수술비가 뭐 한 2, 300 정도 나오고요. 항암도 한 2, 300 정도 나와요. 그러면 수술과 항암을 해갖고 한 5, 6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에서는 지원금은 받을 수 있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지만 암 주요 치료비 2에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그쵸? 500으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유방암 치료는 조금 더 다릅니다. 다른 치료와. 왜냐면 유방암은 조금 다르게 바로 수술하기보다는 선항암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도려내는 부분을 최대한 작게 하기 위해서 암 치료, 암 세포를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항암이라고 합니다. 선항암이 끝나고 나서야 그때 결과를 보고 뭘 하죠?
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또 후항암을 시작하고 후항암 이후에 또 치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항암, 이것도 뭐 선항암은 그 암세포만 줄이기 위해서는 면역항암과 표적항암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가 뭐 비싼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600 정도 들더라고요. 수술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부분절제 수술하잖아요. 그게 한 수술비가 한 200 정도가 듭니다. 그럼 부분절제와 선항암 한 게 약 8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암 주요 치료비에서 지원금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 지원금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암 주요 치료비 2에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500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5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저도 제 친구들이 좀 유방암에 걸린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이 유방암은 치료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또 되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항암이 종료가 되고 또 뭘 하냐면 보건수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1년 차에 하는 게 아니라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보건수술하기 때문에 2차 년도에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수술도 뭐 얼마나 크냐, 뭐 복원을 할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수술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대 뭐 1000만 원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방암이 또 무서운 게 뭘까요? 예, 생존율은 좋지만 전이와 재발이 또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수술 하신 분의 영수증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수술비가 보시면 급여가 14만 5천 원밖에 안 돼 라고 하지만 이거 잘 보세요. 밑에 있습니다. 수술비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따른 요양급여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별급여예요. 예, 선별급여가 423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방보건수술 하신 분이에요. 예, 선별급여로 50%를 내가 내야 돼요. 산정특례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유방보건수술 하는 것도요, 암 주요 치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예, 합산이 됩니다. 예, 좋은 겁니다. 미용에 안 들어가고요. 예,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방보건수술도 암 주요 치료비에 합산이 됩니다. 자, 카페에 들어갔더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방보건수술은 산정특례 안 되고 건강보험에서 50% 해줘요. 예, 내가 내야 되는 50%죠? 그 다음에 이분은요 953만 원 내고 퇴원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에 합산된다 안 된다? 보건수술도 합산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 주요 치료비 이거 기준이 낮아지신 거 꼭 활용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에 1억 1000만 원 이상부터 나오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뭐 1년 안에 1억 1000만 원 되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요즘 치료 뭐 있죠? 예, 히트되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 있잖아요. 방사선 일종인 중입자 가속기 치료. 전립선 암부터 지금 췌장, 폐암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주일에 얼마를 썼대요? 8천만 원을 썼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반기에는 어떤 암까지 확대된다? 두경부 암까지 확대된대요. 이 비싼 치료, 전액 비급여인 중입자 치료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1억 1000만 원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암 주요 치료비 2 비가입이라도 추가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000만 원 구간만 설정 안 하시고요. 500만 원 구간과 1억 1000만 원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가입자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정하실 때 간병인 사용일당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병인 사용일당은 기존에 15만 원 가입하신 분은 지금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더 넣을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도 기존에 5만 원 꽉 차신 분도 만 원 더 추가하실 수 있고, 또 기존 초반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3만 원이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2, 3만 원 더 추가하셔서 암 주요 치료비와 간병인 사용일당 기가입자 플랜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제 전상품 무해지 공유가 인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는 플랜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암 주요 치료비 여러분들 이거 지금 최대 3천만 원까지 활용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2천만 원까지 넣으신 분도 3천만 원이기 때문에 1천만 원 더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500만 원 이상, 1억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기존에 가입하신 분 플랜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에다가 2대 주요 치료비 신설된 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추가, 간병인 여러분들 활용하신 거, 간병인 하신 거, 간병인 추가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1종 납입면제요. 20년 만기 하시면 45세가 26,000원. 그 다음에 남자가 38,000원이고요. 퍼펙트는 납입면제 확정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20년 만기면 45세면 3만원, 남자만 47,000원으로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 상품 무해지 보험료 인상 예정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거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펙트 건강보지형 상품을 활용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5텐텐으로 했을 때 45세 특약을 20년으로 했습니다. 여자가 21,000원, 남자가 3만원으로 됐습니다. 65세까지 동일 보험료고요. 그 다음에 35세 특약 30년 갱신했을 때 여자가 16,000원, 남자가 2만원입니다. 자, 전상품 무해지 보험료 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편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상품 이분 이재가 없는 신분이에요. 이재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볼게요. 자, 55세가 되신 분인데요. 자, 10년 만기, 10년 동안 가입하신 거예요. 자, 납입면제가 돼도 몇 년만 된다? 10년만 됩니다. 이분은 왜 이 상품을 가입했을까요? 이때는 이 상품이 최고였으니까요. 자, 담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나오는 진단비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추럴이고 급성신문경색이에요. 여기에다가 2번 일당도 있는데요. 며칠부터 2번 일당이죠? 4일부터예요. 그것도 120일까지. 이것도 암, 내추럴, 급성신문경색 2번 일당이에요. 수술비도 있는데요.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수술할 때가요. 암, 내추럴, 급성신문경색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2017년도에 갱신하고 싶으신가요? 갱신할 때도요. 보험료 또 올라요. 갱신 때 여러분들 이거 신약으로 여러분께 인정해 드릴까요? 아니요. 인정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요. 간편 3텐텐으로 받습니다. 간병인 사용 2번 일당 20만원 넣었고요. 질병 수술 안 관리는 1에서 5점 넣었고 연 1회 혈관 진단비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보장되는 암 주요 치료비를 넣어봤습니다. 10년 갱신으로 하면요. 6만원이 나오고요. 15년 갱신이면 64,000원, 20년 갱신이면 7만원, 30년 갱신이면 75,000원입니다. 기존 보험료와 비교해 보면 솔직히 올라갔지만 얘는 어때요? 보험료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15년 동안 동일 보험료입니다. 또한 최대 30년까지 납입면제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께 신계약 인정을 해드립니다. 11월 달에 무해지 보험료 인상 예정이니까요.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료는 이런데요. 다음 달에면 10%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이렇게 앞자리가 바뀝니다. 기존 가편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가편은요. 5년 만기나 10년 만기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금 20년이나 30년 갱신형으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겨울은요. 건강검진 시즌입니다. 보험 없이 병원 가는 사람 있나요? 보험 점검 없이 병원 가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바뀌는 건 정말 많은데 바뀌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의 보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담보를 꼭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